어휴, 저 아줌마는 식모 주제에 왜 피부가 저렇게 고와? 아주 빛이 나네. 주인 마나님이 좋은 건 많이 먹이나 봐. 여러분은 혹시 길가에 핀 쑥부쟁이를 보며 걸음을 멈춰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구 하나 정성껏 물을 주지 않아도 제풀에 피어 세상을 환하게 만드는 그 투박하고 맑은 꽃 말이죠. 오늘 우리가 만날 59살의 김숙혜 씨가 꼭 그런 사람입니다. 15살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세상이 온통 캄캄해지던 날, 어느 부잣집의 식모로 들어간 소녀, 그 집 딸 미희와는 겨우 1살 차이였습니다. 미희가 예쁜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뒷모습을 보며 숙희 씨는 매운 연기 가득한 부엌에서 솥단지를 닦고 걸레질을 배웠습니다. 그 세월이 어느덧 44년이 흘러버렸네요. 참 인생이라는 게 공평하지가 않아요. 그쵸?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사장님 소리 듣고 사는데 누구는 평생을 남의 집 뒤치다꺼리나 하고 더 기가 막힌 건 말이죠. 최미애 대표, 그 여자가 숙희 씨를 부르는 호칭이에요. 이름인 숙희는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대요. 그저 야, 쑥. 어이, 쑥. 이거 가져와라. 저거 닦아라. 무슨 시장통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풀떼기 부르듯이 사람을 그렇게 막 대했다니까요. 1살 많은 언니라고 깍듯하게 모시는 사람한테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숙희 씨는요, 누가 아무리 핀잔을 주고 심술궂게 굴어도 그저 방긋 웃어 보입니다. 넌 식모 주제에 뭐가 그렇게 좋아서 맨날 웃니? 미희의 날카로운 말들이 가슴을 후벼 파도 숙희 씨는 하늘 한번 쳐다보고 크게 숨 한 번 들이마십니다. 언니, 아침이면 또 새로운 해가 환하게 뜰 텐데 어떻게 안 웃을 수가 있어요. 웃고 나면 속상한 것도 바람에 다 씻겨가더라고요. 그 바보 같은 미소가 오히려 보는 사람의 마음을 더 아리게 만듭니다. 외롭고 슬퍼도 꾹 참고 웃어버리는 그 투명한 마음. 그게 바로 숙희 씨가 44년을 버틴 유일한 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수억 원어치 시술을 받고 명품 화장품으로 도배를 한 미희의 얼굴은 가뭄든 논바닥처럼 푸석한데 맨날 부엌일만 하는 숙희 씨 피부는 속에서 전등이라도 켠 것처럼 투명하고 맑다는 거예요. 미희는 그게 샘이 나서 미칠 지경인 거죠. 자기는 화학 원료 잔뜩 들어간 크림을 쳐바르고 또 쳐발라도 안 되는데 숙희는 부엌 구석에서 버려진 쌀겨랑 누룩 가지고 대충 만든 걸 그냥 쓱쓱 바르는데 피부가 광이 나거든요. 이게 바로 진짜와 가짜의 차이예요. 자연이 준 선물과 돈으로 만든 인공의 차이. 미희는 지금 자기가 누리는 그 화려함이 사실은 숙혜 씨가 만든 그 투박한 옹기 그릇 속에서 나온 거라는 걸 철저하게 숨기고 있는 겁니다. 에휴, 이 맑은 사람을 저렇게 이용해 먹고 있는지 보고 있으면 제 속이 다 터져요, 정말. 거실 가득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집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사모님들이 모인 이른바 다이아몬드 클럽. 모두가 수천만 원짜리 모피와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그 화려한 조명 아래서 누구보다 빛나는 건 구석에서 말없이 찻잔을 나르는 숙희 씨의 얼굴입니다. 평생을 부엌대기로 살았는데 어쩜 저리 고울까요? 잡티 하나 없는 피부는 마치 잘 익은 백자 항아리처럼 은은한 광채를 내뿜습니다. 에휴, 저 여자들 눈 좀 보세요.
칭찬인 것처럼 입을 떼는데 그게 다 가시예요, 가시. 자기들은 유명하다는 피부과는 다 찾아다니고 수백만 원짜리 시술을 밥 먹듯이 받아도 늘 피부가 푸석하고 화장은 겉도는데 말이죠. 그런데 식모 주제에 자기들보다 피부가 좋으니까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한마디씩 독설을 내뱉습니다. 어머, 최 대표, 저 아줌마 피부 좀 봐. 도대체 뭘 먹인 거야? 로열 더마 신제품 임상시험이라도 하는 거야? 박사모의 돋보기가 수키 씨의 얼굴을 노골적으로 훑습니다. 마치 전시된 물건을 품평하듯이 말이죠. 미인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와인을 들이킵니다. 어머, 박사모도 참. 쑥이가 뭘 바르겠어. 그냥 식모 체질이라 그래요. 맨날 주방에서 스팀 쬐고 사니까 얼굴이 번들거리는 거지. 식모 체질? 참 나 말은 바로 해야죠. 그게 어디 체질 때문인가요? 수케 씨가 남들 안 보는 밤마다 정성껏 발효시켜 만든 진짜 보약 덕분이지. 그런데 저 사모님들은 깔깔깔 웃으면서 수케 씨를 바보 취급합니다. 아줌마, 최 대표한테 그렇게 구박을 들어도 뭐가 좋아 매일 싱글벙글이야. 참 자존심도 없어. 그치? 모욕적인 말들이 거실을 가득 채워도 수케 씨는 쟁반을 든 채 방긋 웃어 보입니다. 아이고 사모님들, 제가 가진 게 웃음밖에 더 있나요? 웃고 나면 기분도 좋아지고 일도 더 잘 되더라고요. 수정과 더 드릴까요? 그 맑은 웃음에 오히려 사모님들이 당황해서 입을 다뭅니다. 그들의 가식적인 웃음은 금방이라도 깨질 듯 날카롭고 건조하지만 수키 씨의 미소는 보는 이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케 씨가 나가자마자 사모님들은 다시 뒷담화의 꽃을 피웁니다. 최 대표, 저 아줌마 너무 웃으니까 좀 소름 돋아. 사람이 어떻게 저래? 진짜 식모로 태어나서 저런가 봐. 미인은 친구들의 조롱 섞인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도 속으로는 불안함이 엄습합니다. 자기가 내세우는 그 화려한 왕국이 사실은 저 초라한 식모의 손끝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들킬까봐 말이죠. 착한 사람을 바보라 부르는 세상, 진짜 아름다움을 식모 체질이라 깎아내리는 저 위선적인 곳에서 수키 씨는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저들이 무시한 그 투박한 손길이 세상을 얼마나 크게 뒤흔들게 될지 말입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펜트하우스의 화려한 조명이 꺼지면 수키 씨의 진짜 하루가 시작됩니다. 낮에는 남의 배를 채우는 밥을 짓고 밤에는 자신의 영혼을 씻기는 비밀스러운 약을 만드는 시간이지요. 보세요. 저 낡은 옹기 속에 담긴 뽀얀 빛깔의 걸쭉한 액체를요.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저을 때마다 사각사각 마치 살아있는 생명이 숨을 쉬는 듯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게 그냥 쌀뜨물인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수키 씨는 학교 문턱도 못 넘었지만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쌀겨 속의 피테라 성분과 누룩이 만들어내는 코직산이 만나면 세상 어떤 비싼 미백 주사보다 강력한 마법이 일어난다는 거리요. 이게 바로 40년 공력이 담긴 저분자 발효 공학의 정수입니다. 기계로 뽑아낸 화학 물질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생명의 에너지인 셈이죠. 수키 씨는 옹기 그릇에 코를 대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번엔 누룩이 아주 잘 떴네. 사과 껍질을 좀 넣었더니 향도 달콤하고 내일이면 더 뽀얘지겠어. 혼잣말을 하며 방긋 웃는 그 얼굴. 어두운 조명 아래서도 수키 씨의 피부는 마치 속에서 등불을 켠 듯 투명하게 반짝입니다. 고단한 하루의 끝에서 찾은 그녀만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운을 걸친 미희가 유령처럼 주방으로 들어옵니다. 잠이 안 오는지 신경질적인 얼굴로 숙혜 씨를 쏘아보네요. 야, 쑥. 이 밤중에 안 자고 뭐해? 주방에서 또 무슨 구질구질한 냄새를 피우는 거야? 숙희 씨는 깜짝 놀라면서도 이내 특유의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아이고, 언니 잠이 안 오세요? 제가 내일 발을 팩 좀 만드느라요. 언니도 한번 발라보실래요? 이번엔 진짜 잘 됐는데. 미희는 옹기 안의 내용물을 혐오스럽게 쳐다봅니다. 됐어. 그딴 오물 같은 걸 어디다 대고. 너 설마 그거 만들려고 우리 집 쌀이랑 꿀 쓴 거 아니지? 넌 식모 주제에 먹는 거 가지고 장난질이야? 숙희 씨는 안쓰럽게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쌀 씻고 남은 겨랑, 유통기한 지난 누룩 모아서 만든 거예요. 버리기 아깝잖아요. 미희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조명 아래 빛나는 숙희 씨의 저 비현실적인 피부. 질투심이 독사처럼 심장을 갉아먹기 시작하죠. 참나, 넌 고생을 해도 피부 하나는 타고났나 보다. 야, 쑥. 그거 다 쓰고 남은 거 있으면 저기 통에 담아놔. 내가 성분이 뭔지 연구소에 좀 보내보게. 혹시라도 너 우리 집에서 독극물 제조하나 감시해야겠으니까. 의심 없는 숙희 씨는 그저 고마운 마음에 방긋 웃습니다. 그럼요, 언니. 여기 듬뿍 담아 놓을게요. 언니네 화장품보다 좋진 않겠지만 그래도 피부엔 참 순할 거예요. 숙희 씨는 정말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건넨 그 소중한 온기가 미희의 화장품 제국을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이 되고 있었다는 걸요. 언니라는 이름 뒤에 숨은 미희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숙희 씨는 그저 따뜻한 관심이라 믿었습니다. 독극물 감시? 웃기고 있네. 미희는 지금 금광을 발견한 거예요. 화학 성분으로 범벅이 된 자기네 제품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숙희 씨의 저 천연 발효 레시피. 저게 미희에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이죠. 공짜로 홀랑 뺏으면서 오히려 큰 소리까지 치다니 참 고단수예요. 저 여자, 에휴. 저 착해 빠진 숙희 씨를 어쩌면 좋아. 에휴. 참 내 사람 인생 참 한순간이에요. 44년을 한 집에서 가족처럼, 아니 종처럼 살았는데 나가는 건 딱 10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저 여자는 숙희 씨가 짐을 싸는 내내 팔짱을 끼고 서서 도끼 서린 눈으로 감시를 하네요. 혹시라도 집안 물건, 뭐 하나라도 집어갈까봐 말이죠. 참, 사람이 무서워요. 그쵸? 숙희 씨의 짐이라곤 다해진 청가방 하나와 주방 구석에서 쓰던 낡은 옹기 그릇 몇 개가 전부입니다. 청춘을 다 바쳐 이 집 구석구석을 닦았는데 정작 그녀의 손에 남은 건 굳은 살과 닳아버린 지문뿐이네요. 미희가 내준 건 퇴직금도 밀린 월급도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한 게 얼마인데 돈소리를 해? 양심도 없어, 정말.
미희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며 유통기한 지난 빵 몇 봉지를 수키 씨의 가방 위에 툭 던져버립니다. 44년의 세월이 곰팡이 핀 빵 몇 조각으로 변해버린 순간입니다. 쑥 가서 잘 살아. 괜히 나중에 우리 집 찾아와서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이젠 우리 브랜드도 화학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거니까 너 같은 구닥다리 레시피 이젠 필요도 없어. 미희의 마지막 말은 비수보다 더 날카롭게 수키 씨의 심장을 긋습니다. 자기가 가로챈 레시피로 그만큼 호사를 누렸으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참 세상 말세예요. 수키 씨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데도 입꼬리를 파르르 떨며 방긋 웃어 보입니다. 언니, 그래도 그동안 고마웠어요. 내가 담가둔 장아찌는 꼭 냉장고 안쪽에 넣어두시고요. 끼니 거르지 마세요. 쫓겨나는 마당에도 남의 집 반찬 걱정이나 하는 저 바보 같은 여자. 수키 씨는 그렇게 44년의 청춘이 고여있는 대문을 천천히 나섰습니다. 등 뒤로 들리는 철컥 하는 육중한 도어락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차갑게 들려옵니다. 인생 참 기가 막히죠. 방금 전까지 살던 펜트하우스의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 대신 이제는 울퉁불퉁하고 거친 아스팔트 길을 가방을 끌며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가방 바퀴가 보도블록 틈에 걸려 덜덜덜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마치 수키 씨의 심장이 바닥에 긁히는 소리처럼 처량하게 들리더라고요. 밤 공기는 또 왜 그렇게 차가운지 얇은 겉옷 사이로 칼바람이 파고드는데 수키 씨는 가방을 더 꽉 움켜쥐는 거예요. 수키 씨가 가방을 끌고 절뚝거리며 찾아간 곳은 어느 낡은 상가 건물 맨 꼭대기층에 있는 창문 하나 없는 비좁은 고시원이었습니다. 가파르고 좁은 계단을 한 계단씩 오를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비명 같은 소리가 나죠. 한 손에는 옹기를 안고 한 손으로는 무거운 가방을 끌어올리며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더라고요. 겨우 도착한 4층 복도엔 누구의 것인지 모를 퀴퀴한 신발 냄새와 오래된 담배 연기가 뿌옇게 가라앉아 있었죠. 어른 한 명이 겨우 몸을 뉘우면 꽉 차버리는 1.5평짜리 방. 누렇게 뜬 벽지 위론 푸른 곰팡이가 무늬처럼 번져 있고 바닥 장판은 군데군데 찢겨 속살이 드러나 있었죠. 수키 씨는 가만히 벽지에 손을 대봅니다. 얼음장 같은 벽의 냉기가 손바닥을 타고 가슴속까지 시리게 파고들더라고요. 옆방에서 들려오는 거친 마른 기침 소리가 얇은 합판 벽을 타고 생생하게 넘어오는 그 처절하고 비참한 공간 말입니다. 수키 씨는 낡은 가방을 방 구석에 밀어넣고 딱딱한 매트리스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잠시 숨을 고르더라고요. 천장의 낡은 전구가 치직거리며 깜빡이는 소리가 공허한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녀는 혼잣말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도 비 안 맞고 잠잘 곳이 있는 게 어디야. 참 고마운 일이지. 창문 하나 없어서 하늘조차 볼 수 없는 그 캄캄한 방 안에서 수키 씨는 홀로 방긋 웃으며 마음속에 해를 띄우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이 그녀를 속이고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수키 씨는 자신이 가진 가장 고귀한 보물을 가방 속에 여전히 품고 있었으니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수건을 걷어내자 어둠 속에서도 은은한 광택을 내는
수키 씨의 온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때 수키 씨의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지더니 온기 뚜껑 위에서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나더라고요. 아가들아, 고생 많았다. 이제 여기서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그녀의 떨리는 손길이 차갑게 식어있던 고시원 방안을 조금씩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독한 담배 냄새와 청소 안 한 지하실 냄새를 뚫고 사람의 살결을 다시 숨쉬게 만드는 깊고 진한 발효의 향기가 이 좁은 복도로 천천히 스며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고시원의 가난하고 지친 청년들은 이 향기가 자신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수키 씨의 제2의 인생, 그 전설적인 반란이 이 작은 닭장 같은 방에서 조용히 꿈틀대며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시원의 아침은 창문으로 드는 따스한 햇살 대신 복도 끝에서부터 날카롭게 파고드는 신경질적인 알람 소리로 시작되더라고요. 창문 하나 없는 이 좁고 긴 복도는 마치 산소가 부족한 잠수함 안처럼 답답하고 묵직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죠. 누군가의 찌든 발냄새와 오래된 담배 연기, 그리고 눅눅한 습기 머금은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그 비릿한 공기 말이에요. 수키 씨는 이른 아침 복도 끝 공용 세면장에서 조심스럽게 온기를 씻고 있었더라고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차갑고 비릿한 수돗물 냄새가 주방 세제 냄새와 섞여 코끝을 찌르는 그런 척박한 아침이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옆방 309호에서 문이 벌컥 열리더니 22살 대학생 지은이가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린 채 뛰쳐나오는 거예요. 세면대 앞에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는 그 소리가 좁은 세면실 안에 처량하게 울려 퍼졌죠. 수키 씨는 깜짝 놀라 온기를 내려놓고 지은이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죠. 아가, 왜 그러니? 어디가 아픈 거야? 수키 씨의 따뜻한 물음에 지은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는데 세상에 그 뽀얀 청춘의 얼굴이 붉은 염증과 흉터로 뒤덮여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심한 아토피와 스트레스성 여드름이 지독하게 뒤엉켜서 마치 불에 댄 것처럼 빨갛게 달아오른 채 진물이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 청년들 참 불쌍해요. 취업 준비하랴, 알바하랴, 잠도 못 자니 몸이 먼저 비명을 지르는 거잖아요. 지은이는 유명하다는 피부과도 가보고 비싼 수입 연고도 다 발라봤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독한 스테로이드 성분이 오히려 피부 장벽을 다 무너뜨려서 이제는 스치는 바람에도 칼로 베이는 것처럼 아프다고 울부짖는 상황인 거예요. 아줌마,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면접도 가야 하는데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무서워요. 지은이의 절규가 차가운 타일 벽에 부딪혀 더욱 날카롭게 수키 씨의 가슴을 후벼 파더라고요. 수키 씨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지은이의 손을 꼭 잡고 자신의 좁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지요. 방 안에는 온기에서 익어가는 깊고 은은한 발효의 향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달큼하고도 시큼한 생명의 냄새가 지은이의 거친 숨을 조금씩 진정시키더라고요. 수키 씨는 소중하게 아껴두었던 뽀얀 발효액을 꺼내어 깨끗한 거즈에 듬뿍 적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아가, 잠시만 가만히 있어 보렴. 이게 너의 아픈 살결을 다독여 줄 거야. 지은이의 얼굴 위에
차가운 발효액이 닿는 순간 치익하는 환청이 들릴 정도로 뜨겁던 열감이 사르르 내려앉기 시작했지요. 참 신기하죠? 수백만 원짜리 레이저 시술도 못 고치던 그 상처가 이 투박한 식모의 온기 속에서 나온 액체 한 방울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은 자연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그 본연의 힘을 이길 수 없는 법입니다. 수키 씨의 발효액은 죽어있던 세포들에게 다시 숨을 쉬라고 조용히 말을 거는 생명수와도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거즈 사이로 스며드는 미세한 미생물들이 지은이의 무너진 장벽을 하나씩 다시 쌓아 올리는 경이로운 순간이었죠. 지은이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동안 어떤 약을 써도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이 피부 속 깊이 스며들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뒤였습니다. 고시원 복도 끝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경쾌한 발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지은이가 수키 씨의 방문을 두드리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것 보세요. 제 얼굴이 다 나았어요. 붉은 기가 가시고 새살이 돋아나 보송보송해진 지은이의 얼굴 좀 보세요. 마치 갓 구운 백설기 빵처럼 맑고 투명한 빛이 피부 속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었지요. 지은이는 수키 씨를 와락 껴안으며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그 맑은 피부 위로 지은이의 눈물 한 방울이 다시 톡하고 떨어지는데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다시 살고 싶다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시원의 다른 방문들이 하나둘씩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공무원 시험 준비에 얼굴이 잿빛이 된 공시생 총각부터 밤샘 편의점 알바로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온 청년까지 모두가 홀린 듯이 수키 씨의 방 앞에 줄을 서기 시작한 겁니다. 아줌마, 저도 좀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가장 낮은 곳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식모 수키 씨를 발효의 어머니로 부르기 시작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좁디 좁은 고시원 복도는 이제 지독한 담배 냄새 대신 사람을 살리는 달콤한 발효 향기로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수키 씨는 그저 방긋 웃으면서 모두를 향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돈 한 푼 없는 그녀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 듯 행복한 마음으로 온기를 저었지요. 하지만 이 훈훈한 소문이 고시원 담장을 넘어 세상 밖으로 퍼지기 시작하자 저 멀리 화려한 빌딩 속에 숨어있던 미희의 탐욕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와 가짜에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대결이 이 비좁은 고시원 복도에서부터 피어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더라고요. 특히나 요즘처럼 스마트폰 하나면 지구 반대편 소식도 실시간으로 아는 세상에선 더 그렇죠. 비좁고 눅눅한 고시원 복도에서 조용히 익어가던 그 달콤한 향기가 어느덧 담장을 넘어 디지털 세상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번지기 시작한 겁니다. 지은이가 올린 짧은 영상 하나가 그 시작이었죠. 보정 하나 없는 투박한 화면 속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그 맑은 피부를 보고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푸른 빛이 감도는 스마트폰 화면 위로 수천 개의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경이로운 순간이었죠. 수키 씨의 방 앞은 이제 새벽부터 줄을 서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지요. 차가운 시멘트 복도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 순서를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들. 수키 씨의 온기 속 뽀얀 액체 한 방울이 누구에겐 잃어버린 청춘을 되찾아주고 누구에겐 지독한 마음의 상처까지 다독여주는 기적의 약이 되었으니까요. 수키 씨는 여전히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정성껏 끓인 따뜻한 보리차와 발효액을 나눠주며 방긋 웃더라고요. 그녀가 온기를 나무 주걱으로 저을 때마다 기분 좋은 물소리가 좁은 고시원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기 강남 한복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는 유리 빌딩 꼭대기 층에선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죠. 로열 더마의 최미희 대표 사무실, 먼지 한 톨 없는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 위로 날카로운 구두 소리가 신경질적으로 울려 퍼지더라고요. 미희는 지금 노트북 화면 속 고시원 발효 여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마치 잡아먹을 듯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마우스를 클릭하는 그녀의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부들부들 떨리는 걸 보셔야 하는데 말이죠. 그녀의 화려한 책상 위엔 금박을 입힌 신제품 크림이 우아하게 놓여 번쩍이고 있었지만 미희의 안색은 그 어느 때보다 흙빛처럼 어둡고 푸석푸석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비싼 보습 성분을 넣고 희귀한 꽃 추출물을 가져다 섞어봐도 수케 씨가 만든 그 투명한 빛깔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었던 거죠. 미희는 화가 치밀어 고급 크림을 자신의 손등에 세게 문질러 보지만 겉돌기만 하는 화학 성분의 미끄러운 질감이 오히려 피부를 답답하게 옥죄는 기분이었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그 무식한 식모가 고작 쌀뜨물 가지고 이런 걸 만들었다고? 미희의 입술이 말갛게 타들어가며 비릿한 욕망을 내뱉더라고요.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수키 씨의 레시피가 로열 더마가 가진 모든 화학 공식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그 뼈아픈 사실을요. 시장은 정직합니다. 소비자들의 피부가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로열 더마의 주가는 수직으로 폭락하고 있고 세상은 이제 가짜 여왕이 아닌 진짜 어머니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미희는 비서실을 통해 수케 씨가 머무는 고시원의 주소를 알아내라고 악을 쓰더라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빛 도심의 차가운 불빛들이 미희의 일그러진 눈동자 속에 맺히고 있었지요. 그녀의 가슴 속엔 44년의 정에 대한 그리움 대신 남의 것을 어떻게든 뺏으려는 독한 탐욕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무실 안의 공기가 질투라는 도끼로 차갑게 식어가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아줌마, 내가 경고했지. 내 집에서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라고. 미희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녀가 부른 건 전문적인 연구원들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돈만 주면 무엇이든 짓밟아버리는 검은 그림자들이었습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진실보다 돈 뭉치가 더 강하다고 믿는 그런 비겁한 무리들 말이죠. 수키 씨의 좁은 고시원 방으로 검은 구름이 조용히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수키 씨는 오늘도 온기 뚜껑을 열고 발효액이 익어가는 은은한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얘들아,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맑은 빛을 내어주렴. 그녀의 순수한 기도 소리가
퀴퀴한 고시원 복도를 환하게 밝히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맑은 빛을 끄기 위해 거대한 어둠이 이미 계단을 오르고 있다는 걸 수키 씨는 여전히 꿈에도 모른 채 방긋 웃고만 있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비극을 향해 거칠게 돌아가기 시작한 밤이었죠. 옹기 뚜껑 위로 떨어지는 전등빛이 오늘따라 왜 이리 불안하게 떨리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소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칼을 든 강도? 아니면 한밤중에 들리는 귀신의 울음소리?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살아보니 말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법전이랑 돈뭉치 들고 우아하게 웃으면서 다가오는 검은 정장들이더라고요. 수키 씨의 이름 없는 작은 고시원 공방이 디지털 세상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하자마자 최미희 대표가 드디어 숨겨두었던 잔인한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 비좁고 퀴퀴한 고시원 4층 복도에 광택이 번쩍이는 검은 가죽 구두 소리가 가차없이 울려 퍼졌지요. 또각 또각. 그 소리가 낡은 바닥재를 울릴 때마다 복도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먼지들이 비명을 지르며 공중으로 흩어지더라고요. 마치 먹잇감의 목을 조이기 위해 다가오는 포식자의 발걸음처럼 말입니다. 수키 씨는 그날도 옹기 속 발효액을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저으면서 지은이와 고시원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주방 세제 냄새와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고시원 복도에 갑자기 어울리지 않는 진하고 자극적인 남자들의 스킨 냄새가 먼저 들이닥치더라고요. 마치 짐승이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듯 강렬하고 불쾌한 그런 화학적인 향기 말입니다. 수키 씨는 코끝을 자극하는 그 낯선 냄새에 불안한 듯 가슴을 쓸어내리더라고요. 계십니까? 로열 더마 법무팀에서 왔습니다. 날카롭고 건조한 목소리가 얇은 합판 문을 사정없이 때리자 수키 씨는 깜짝 놀라 손에 든 주걱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문을 열어주었지요. 먼지 한 톨 묻지 않은 값비싼 정장을 입은 3명의 남자들. 그들은 코를 킁킁거리며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수키 씨의 1.5평 방을 낱낱이 훑어내리더라고요. 마치 벌레가 가득한 쓰레기통이라도 본 것 같은 그런 오만한 표정 말입니다. 남자의 와이셔츠 깃은 날카롭게 날이 서 있었고 그의 손목에서 반짝이는 금색 시계는 수키 씨의 전 재산보다 훨씬 더 비싸 보였죠. 에휴, 닭장 같은 비좁은 고시원 방에 굶주린 여우들이 들이닥친 꼴인 거예요. 그들은 수키 씨가 방긋 웃으며 건네는 소박한 인사조차 가볍게 무시해버리더라고요. 오히려 들고 있던 가죽 가방을 수키 씨의 낡은 침대 위에 툭 하고 던져놓으며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그들이 내민 것은 따뜻한 안부가 아니라 차갑고 딱딱한 종이 뭉치였습니다. 고급스러운 가방에서 꺼내진 하얀 종이들은 햇빛조차 들지 않는 이 방 안에서 비현실적으로 하얗게 빛나고 있었지요.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레시피 무단 도용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어려운 법률 용어를 모르는 수키 씨는 그 어려운 한자어들을 읽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녀의 온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유일한 보물인 옹기 그릇을 뺏으러 왔다는 그 무서운 사실을요. 수키 씨의 손가락 끝이 종이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살짝 베이는 순간 작은 핏방울이 서류 위로 툭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김숙혜 씨, 당신이 여기서 하는 이 불결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불결한 행위라는 말. 그 말이 숙희 씨의 가슴에 날카로운 화살처럼 날아가 박히더라고요. 44년을 최미희의 집 차가운 부엌 바닥에서 그 똑같은 레시피로 미희의 화장품 제국을 세워준 사람한테 이제 와서 도둑놈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이 비열한 수법 좀 보세요. 뭔가 뒤가 캥기는 놈들이 가장 흔하게 쓰는 잔인한 무기가 바로 법이라는 이름의 폭력인 셈입니다. 변호사는 만년필의 뚜껑을 따닥 소리내며 열더니 서류 위를 가차없이 가리키더라고요. 숙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소송 서류를 가슴에 꼭 껴안으며 뒷걸음질 치더라고요. 아니에요. 이건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제 손때 묻은 건데. 도둑질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숙희 씨의 맑은 눈망울에 이슬이 맺히더니 이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 눈물이 옹기 뚜껑 위로 떨어지며 구슬픈 소리를 내는데 남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구두 앞코로 옹기를 툭툭 건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냄새나는 항아리가 로열 더마의 자산입니까? 당장 폐기 처분해야겠군. 그들의 차가운 목소리에 숙희 씨의 심장이 덜컥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옆방에서 튀어나온 지은이가 부들부들 몸을 떨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지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여긴 남의 소중한 주거 공간이라고요. 하지만 변호사들은 비웃듯 서류 한 장을 지은이의 얼굴 앞에 들이밀더라고요. 수십 년 전 숙희 씨가 내용도 모른 채 미희의 강요에 모시겨 찍어주었던 빨간 지장, 그 비겁한 각서 한 장이 숙희 씨의 발목을 단단히 옥죄는 족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지장의 붉은 인쇄가 마치 숙희 씨가 흘린 핏자국처럼 번져서 보이더라고요. 남자들은 숙희 씨의 낡은 옹기를 거칠게 발로 차며 복도로 내팽개칠 기세였습니다. 숙희 씨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구두 바짓단을 부둥켜 안으며 애원하더라고요. 제발 얘들은 죄가 없어요. 사람 살리는 약이지. 나쁜 짓 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제발 옹기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평생을 웃기만 하던 숙희 씨의 입에서 처음으로 터져나온 비명 같은 간청이지만 그 비명은 이미 돈에 매수된 남자들에게는 림반푼 어치도 없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복도 너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고시원 청년들의 공포 섞인 숨소리가 가득 차오르고 있었지요. 검은 양복의 그림자가 308호의 작은 방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그 오후 최미희는 지금쯤 청담동 사무실에서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웃고 있겠지요. 자신이 버린 쓰레기를 깔끔하게 치웠다고 자축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하나가 있더라고요. 짓밟힌 옹기 조각은 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온다는 그 무서운 진실을 말입니다. 숙희 씨의 눈동자에 슬픔을 넘어선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서리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천장의 낡은 전구가 치직거리는 소리가 마치 폭풍 전야의 천둥 소리처럼 들려오고 있었죠. 그녀의 거친 숨소리가 적막한 고시원 방안을 분노의 온도로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들이 휩쓸고 간 308호 고시원 방안에는
지독하고 무거운 정적만이 납덩이처럼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모든 생명을 앗아간 뒤에 황량한 폐허를 보는 것만 같았죠.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진 날카로운 소송 서류들과 거칠게 뒤집혀버린 낡고 해진 매트리스, 그리고 무엇보다 수키 씨의 심장과도 같던 그 소중한 옹기 그릇이 산산조각이 난 채로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죠. 차갑고 눅눅한 장판 바닥 위로 뽀얗게 쏟아져 나온 수키 씨의 발효액 좀 보세요. 44년의 노력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듯해서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다 갈기갈기 찢어지는 기분인 거예요. 수키 씨는 넋이 나간 듯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깨진 옹기 조각들을 맨손으로 줍기 시작하더라고요. 날카로운 사기 파편이 살점을 파고들어 손가락 끝에서 붉은 피가 뚝뚝 배어 나오는데도 그녀는 아픈 줄도 전혀 모르는 모양이었지요. 어쩌나 우리 아가들 다 쏟아져서 어쩌나 나 때문에 고생만 하고. 그녀의 눈에서 떨어진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바닥에 고인 발효액과 조용히 섞이더라고요. 그 찰나의 번지는 기묘하고 슬픈 파동이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청춘을 다 바친 대가가 고작 날카로운 조각들로 돌아온 이 비참한 현실 앞에서 수키 씨는 아이처럼 어깨를 파르르 떨며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에휴, 저 바보 같은 여자를 좀 보세요. 손가락 끝에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자기 몸 걱정은 뒷전인 거예요. 오직 항아리 조각만 품에 꼬욱 안고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퀴퀴하고 어두운 고시원 복도 끝에서 작은 푸른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스마트폰 카메라를 손에 꽉 쥔 고시원의 청년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방 밖으로 하나둘 나오는 거예요. 지은이가 수키 씨의 베인 손가락을 자신의 손수건으로 정성껏 감싸쥐며 소리를 질렀지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우리가 다 봤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세상에 다 알릴 거예요. 지은이의 외침에 공시생 총각도 편의점 알바생 처녀도 모두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들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화면 속에는 로열 더마 법무팀의 오만한 목소리와 수키 씨의 짓밟힌 온기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지요. 가장 낮은 곳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던 청춘들의 가슴 속에 분노라는 이름의 뜨거운 불꽃이 피어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그 사람들이 뺏어갈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바로 할머니의 그 따뜻한 진심이랑 우리의 이 두 눈입니다. 지은이의 눈동자가 새벽별보다 더 맑고 단단하게 빛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요즘 애들 무섭더라고요. 아니, 기특한 거예요. 법전 들고 설치는 변호사 놈들보다 스마트폰 화면 속 좋아요와 공유가 더 무서운 무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할머니, 우리 라이브 방송해요. 진짜가 뭔지 이 좁은 고시원 방에서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자고요. 지은이는 수케 씨를 낡은 목재 의자에 앉히고 삼각대를 세우더니 카메라 렌즈를 정성껏 닦기 시작했죠. 최미희가 가진 건 수백억 원의 자산과 화려한 인맥이지만 수키 씨가 가진 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비방과 상처받은 영혼들의 단단한 연대였던 셈입니다. 수키 씨는 떨리는 손으로 흐트러진 흰 머리를 가만히 매만지며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뒤편으로는 깨진 옹기 조각들이 천장 전등 빛을 받아 마치 영광의 훈장처럼 반짝이고 있었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부엌에서 평생 밥만 짓던 김숙희라고 합니다. 숙희 씨의 갈라진 나직한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화장기 하나 없는 그녀의 얼굴에서 배어나오는 맑고 투명한 광채. 그건 어떤 비싼 화학 화장품으로도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정직한 세월의 빛깔이었죠.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저게 진짜 피부라고? 저 할머니가 만든 발효액이 대체 뭐야? 실시간 댓글창이 눈을 어지럽힐 만큼 무서운 속도로 올라오는데 참 기가 막히더군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최미희의 로열 더마가 만든 수천억짜리 광고보다 곰팡이 핀 고시원에서 깨진 항아리를 껴안고 눈물 흘리는 숙희 씨의 그 투박한 진실에 먼저 반응한 거죠. 이게 바로 민초들의 힘이자 발효의 위대한 기적인 겁니다. 방송을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숙희 씨를 응원하며 고시원 주소를 물어보기 시작했죠. 할머니, 힘내세요. 우리가 옹기를 새로 사드릴게요.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가 차가운 스마트폰을 타고 숙희 씨의 가슴에 하나둘씩 도착할 때마다 그녀의 파르르 떨리던 입술에도 다시 방긋한 미소가 어리더라고요. 지은이와 청년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 작은 닭장 같은 1.5평 공간이 이제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전략 본부가 되어버린 셈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미희 그 여자가 누구입니까? 자신의 제국이 뿌리째 흔들리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위인이 아니더라고요. 그녀는 이제 법무팀 뒤에 숨어서 더 잔인하고 비열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지요. 그 식모 할머니, 치매 걸린 노인으로 몰아버려 그 발효액에서 독극물이라도 나온 것처럼 조작하라고 미희의 차가운 목소리가 청담동 사무실에 살균된 인공 공기를 날카롭게 가르고 있었지요. 그녀의 눈동자엔 질투로 인한 핏발이 서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인 겁니다. 밤이 깊어가지만 308호의 불은 꺼질 줄을 모릅니다. 숙희 씨는 청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사다 준 새로운 옹기를 정성껏 닦고 있었지요. 그 옹기 표면을 어루만지는 그녀의 마디 굵은 손가락 끝에 다시 새로운 생명의 옹기가 조용히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새 옹기에서 나는 특유의 흙 냄새가 고시원의 지독한 악취를 밀어내고 있었지요. 얘들아, 이번에는 더 깊고 진한 향기를 내어주렴.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낫게 해주어야 하니까. 숙희 씨의 나지막한 기도 소리가 고시원의 어두운 복도를 환한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비극의 잔해 위에서 더욱 찬란하게 피어날 숙희 씨의 봄날, 그 경이로운 반격의 서막이 이제 막 올랐습니다. 창밖의 별빛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숙희 씨의 작은 창가에 오래도록 머물고 있었지요. 세상 참 무섭더라고요. 어제의 영웅이 오늘의 범죄자가 되는 건 손가락 클릭 몇 번이면 충분한 세상이니까요. 푸른 빛이 감도는 스마트폰 화면 위로 도끼 서린 기사들이 쉴 새 없이 업로드되기 시작했죠. 숙희 씨의 라이브 방송이 세상을 감동시키자마자 로열 더마의 최미희는 자신의 거대한 자본을 총동원해서
진실을 또다시 가짜로 뒤바꾸려고 언론의 장난질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뉴스 화면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그 자극적인 자막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고시원 발효액의 실체, 치명적 세균 검출, 무허가 제조시설의 비위생적 실상과 노인 치매 의혹에 대한 팩트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지요. 돈으로 산 가짜 전문가들이 현란한 용어를 써가며 수키 씨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그 비열한 돈 장난질에 텔레비전 화면 속 앵커의 건조한 목소리가 마치 수키 씨의 인생을 확정짓는 선고처럼 들려오더라고요. 수키 씨는 아침 일찍 자신의 방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공무원들과 기자들을 보고 온몸을 사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비좁은 고시원 방 안으로 먼지 섞인 복도에 찬 바람이 들이닥치더라고요. 아니에요. 우리 아가들은 깨끗해요. 독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는 온기를 품에 안고 구석으로 숨어들었지만 번쩍이는 카메라 플래시가 비좁은 방 안의 남루한 살림살이를 칼날처럼 사정없이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찰칵거리는 그 기계적인 소리가 마치 단두대의 칼날 떨어지는 소리처럼 무섭게 들렸지요. 기자들의 마이크가 수키 씨의 떨리는 입가로 독사들처럼 들이닥치는데 그녀의 맑은 눈망울엔 공포와 억울함이 서려 이슬처럼 맺히더라고요. 최미희가 노린 건 단순한 고소가 아니었습니다. 수키 씨라는 존재 자체를 정신이 온전치 못한 노인네로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영원히 매장하려는 치밀한 각본이었죠. 보세요. 미희가 섭외한 대학병원에 권위 있는 박사라는 사람이 TV에 나와서 거드름을 피우잖아요. 가는 은색 안경테를 치켜올리며 서늘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전통 발효라는 이름 아래 위험한 미생물들이 배양되고 있습니다. 이는 피부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안경 아래 반사되는 스튜디오의 차가운 조명이 마치 수키 씨의 심장을 겨냥한 조준경처럼 보이더라고요. 가진 자들의 말 한마디에 한 사람의 진실이 쓰레기통으로 처박히는 꼴인 거예요. 수키 씨는 차가운 취조실 의자에 앉아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누군가 마시다만 식은 커피 냄새로 가득 차 있었지요. 천장의 형광등이 치직, 치직 소리를 내며 불안하게 깜빡이는데 그 소리가 마치 수키 씨의 심장 박동처럼 들려오더라고요. 그들은 수키 씨의 마디 굵은 손을 경멸스러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질문을 던집니다. 김수키 씨, 이 성분을 어디서 훔쳤습니까? 로열 더마의 기밀을 무단으로 빼돌린 게 맞지요? 수키 씨는 그저 메마른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손톱 밑에 낀 온기의 흙먼지가 오늘따라 왜 이리 부끄럽게 느껴지는지 말입니다. 미희는 한술 더 떠서 수키 씨의 과거 기록을 조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수키 씨가 평소에 망상 증세가 있었고 우리 집에서 일할 때도 이상한 행동을 자주 했습니다. 청담동 저택의 살균된 공기 속에서 우아하게 홍차를 마시며 인터뷰하는 미희의 저 가식적인 얼굴 좀 보세요. 그녀가 걸친 실크 블라우스에 매끄러운 광택이 수키 씨의 해진 옷과 대비되어 더욱 잔인하게 빛나더군요. 악마가 천사의 탈을 쓰고 눈물까지 훔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위선에 홀랑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인터넷 게시판에는 수키 씨를 비난하는 날선 댓글들이 수천 개의 독화살이 되어 쏟아지고 있었죠. 역시 식모 수준 어디 가나? 세균 덩어리를 발랐다니. 내 얼굴 책임져라. 수키 씨를 믿어주던 지은이와 청년들도 거센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었지요. 지은이의 SNS 계정은 테러에 가까운 욕설들로 도배가 되고 고시원 앞은 분노한 시민들이 항의하러 몰려와 아수라장이 되었더라고요. 수키 씨는 자신의 작은 방에 갇혀 창문 틈으로 새어드는 욕설과 고함 소리를 온몸으로 듣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깨진 옹기 조각을 가슴에 꼭 품은 채 나직하게 음조렸지요. 미안하다, 지은아. 나 때문에 너희들까지 이런 상처를 입는구나. 그녀의 눈물이 바닥의 낡은 장판 위로 툭 하고 떨어지며 얼룩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운 법이죠. 미인은 모든 걸 돈의 힘으로 완벽하게 통제했다고 믿었겠지만 그녀가 간과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수키 씨가 44년 동안 정직하게 빚어온 발효의 생명력과 상처받은 영혼들이 가진 진실에 대한 본능적인 감각이었죠. 미희의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수만 장의 서류는 거짓의 덩어리일 뿐이지만 수키 씨의 손등에 남은 거친 흉터와 지문 없는 손가락은 그 무엇보다 강력한 진실의 증표였으니까요. 수키 씨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자신의 아가들인 발효액을 지키겠다는 어머니의 단단한 의지가 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진실은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야. 장맛이 익어가듯 언젠가는 세상에 그 정직한 향기를 드러내겠지. 수키 씨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옹기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속에서 피어오르는 깊고 은은한 누룩의 향기가 차가운 고시원의 공기를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정화하기 시작했지요. 그 달큼한 냄새가 수키 씨의 굽은 등을 조용히 다독여주는 듯 했더라고요. 이제 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미희가 뿌린 가짜 뉴스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진짜 피부의 변화를 온몸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직접 써봤는데 그런 독이 아니었어. 내 아토피가 나은 건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라고. 거대한 제국 로열 더마와 1.5평 고시원의 수키 씨가 벌이는 이 무모한 전쟁. 승리의 여신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저도 가슴이 두근거려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전쟁의 서막이 지나고 이제 진검승부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고시원의 낡은 복도엔 다시금 희망의 발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강남 한복판 은색으로 번쩍이는 로열 더마 본사 빌딩 앞은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의 취재진과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으며 빌딩의 거대한 유리벽은 아침 햇살을 반사하며 마치 날선 칼날처럼 번뜩이고 있었지요. 최미희 대표는 자신의 거짓 제국을 지켜내기 위해 역대급으로 화려한 기자회견을 준비한 모양입니다. 그녀가 행사장으로 들어설 때에 그 오만한 대리석 긁는 구두 소리가 생중계 마이크를 타고 전국으로 울려 퍼졌죠. 또각, 또각 그 소리 하나에 그녀가 쌓아 올린 탐욕의 무게가 고스란히 실려 있더라고요.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빌딩 정문 앞으로 낡고해진 택시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조용히 멈춰 서더라고요. 문이 천천히 열리고 가장 먼저 내린 것은 지은이와 고시원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수수한 개량 한복을 입은 우리 수케 씨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지요. 그녀의 마디 굵은 두 손에는 낡은 수건으로 정성껏 감싼 작은 옹기 하나가 소중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명품 정장으로 치장한 최미희 대표와 손때 묻은 항아리를 든 식모 수키 씨. 그 극명한 대비가 보고 있는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흔들더라고요. 미희는 단상 위에서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거짓의 서막을 열고 있었습니다. 저희 로열 더마는 최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진정한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근거 없는 루머와 조작된 영상으로 기업의 명예를 훼손한 이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매끄러운 실크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서늘한 살얼음 같은 도끼가 서려 있었지요. 미희의 가느다란 손목에 감긴 다이아몬드 시계가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를 받아 비정하게 번쩍이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행사장 맨 뒤편에서 수키 씨의 맑고 나직한 목소리가 장내를 울렸습니다. 언니, 거짓말은 이제 그만하세요. 순식간에 모든 카메라의 방향이 수키 씨에게로 썰물처럼 돌아갔지요. 수키 씨는 떨리는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한 발자국씩 무겁게 내디뎠습니다. 그녀가 걸을 때마다 그녀가 입은 한복에서 은은하고 달큼한 누룩향이 안개처럼 퍼져 나오더라고요. 살균된 행사장에 지독하고 자극적인 인공 향수 냄새를 수키 씨의 향기가 조용히 정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쑥. 내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놓는 거야.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본성이 터져나온 미희의 날카로운 비명. 그 쑥이라는 한마디가 44년 세월의 학대를 전 국민 앞에 스스로 증명해버린 셈입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무거운 침묵에 잠겼고 기자들의 셔터 소리만이 미친 듯이 울려 퍼졌죠. 미희의 일그러진 얼굴과 수키 씨의 평온한 미소가 한 화면에 담기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수키 씨는 단상 앞에 서서 소중하게 안고 있던 옹기의 수건을 천천히 걷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옹기 뚜껑을 열었지요. 옹기 안에는 뽀얗고 투명한 기적의 발효액이 찰랑거리고 있었지요. 수키 씨는 자신의 마디 굵은 손으로 그 액체를 한 방울 찍어 자신의 메마른 얼굴에 가만히 발랐습니다. 수백 개의 조명 아래서 수키 씨의 피부는 마치 속에서 투명한 등불을 켠 것처럼 맑고 고귀한 광채를 내뿜기 시작하더라고요. 화장품으로 억지로 가린 인공적인 번들거림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이 빚은 정직한 빛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당신이 절대로 훔칠 수 없었던 진짜 발효의 힘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은이가 들고 있던 대형 태블릿 PC에서 결정적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지요. 그건 최미애 대표가 비밀 집무실에서 비밀리에 촬영한 생생한 영상이었습니다. 수케 씨가 버려진 쌀뜨물을 모으는 모습, 그리고 미희가 그걸 몰래 연구소로 보내서 성분을 빼내라고 지시하는 추악한 뒷거래의 현장 말이죠. 미희의 안색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버렸고 부르르 떨리는 그녀의 얇은 입술에선 더 이상 우아한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거대한 탐욕의 제국이
뿌리째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수케 씨는 미희를 미워하는 대신 슬픈 눈으로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피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마음이 썩어 있으면 아무리 비싼 걸 발라도 그 맑은 빛을 낼 수 없는 거예요. 수키 씨의 진심 어린 그 짧은 한마디가 미희의 가슴에 최후의 일격을 가한 셈이었죠. 미희는 힘없이 단상 아래로 주저앉았고 그녀의 화려한 화장은 흐르는 눈물과 범벅이 되어 추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걸친 실크의 부드러운 질감이 오늘따라 왜 그리 차갑고 날카롭게 느껴지는지 말입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로열 더마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최미희 대표는 조작과 횡령 그리고 착취의 혐의로 현장에서 연행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더라고요. 그녀가 차가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그 뒷모습 위로 수키 씨가 빚은 고귀한 발효의 향기가 승리의 창가처럼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세상은 이제 가짜 여왕의 몰락과 진짜 어머니의 위대한 탄생을 동시에 목격한 겁니다. 기자회견장을 나서는 수키 씨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평온했습니다. 지은이와 청년들이 수키 씨의 거친 손을 꼭 맞잡고 함께 걷더라고요. 빌딩 앞의 분수대에선 맑은 물줄기가 시원하게 하늘로 솟구치고 있었고 그 물방울들이 수키 씨의 투명한 피부 위에 내려앉아 다이아몬드보다 더 찬란하게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진짜 우리만의 공방을 만들러 가요. 지은이의 밝은 목소리에 수키 씨는 수줍은 듯 방긋 웃음을 지어 보였지요. 인생 참 알 수 없죠? 이름 없는 식모로 시작해 고시원 한 평반짜리 방에서 살아야 했던 한 여인이 자신만의 정직하고 순수한 기술 하나로 거대한 자본의 성벽을 단숨에 무너뜨린 겁니다. 이게 바로 시간이 숙성시키고 정성이 빚어낸 발효의 위대한 기적이자 우리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통쾌하고 투명한 복수인 거예요. 이제 수키 씨의 진짜 봄날이 시작되려는 모양입니다. 저 멀리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는 강남의 하늘 아래서 수키 씨는 온기를 소중히 품에 안고 고시원으로 향합니다. 그녀의 굽은 등 위로 내려앉는 따스한 저녁 햇살. 그 햇살이 오늘따라 유난히 맑고 투명하게 느껴지는 건 제 기분 탓만은 아니겠지요. 수키 씨의 맑은 미소가 온 세상을 따뜻하게 발효시키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새로운 희망의 향기가 조용히 번져가고 있었지요. 에휴, 참내, 세상 소동이 한바탕 요란하게 휩쓸고 지나간 뒤 찾아오는 고요함이란 게 참 묘하게도 사람을 천근만근 무겁게 만들더라고요. 강남 한복판에서 은색 유리로 번쩍이던 로열 더마 빌딩의 그 화려한 조명은 이제 완전히 꺼졌고 최미애 대표가 그토록 오만하게 바닥을 긁어대던 명품 구두 소리도 더 이상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녀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은 차디찬 시멘트벽과 녹슨 쇠창살이 가로막고 있는 좁디 좁은 독방입니다. 그곳의 공기는 지독하게 건조하고 코끝을 찌르는 독한 살균제 냄새가 하루 종일 머릿속을 무겁게 짓누르는 그런 삭막한 공간이죠. 바닥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으면 지직거리는 형광등 소리가 마치 자신의 인생이 끊어질 듯 말 듯하는 비명처럼 들린다고 하대요. 그녀의 손등엔
이제 비싼 영양 크림 대신 푸르스름한 정맥만이 도드라져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차가운 감방 안으로 투박한 택배 상자 하나가 전달되었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도 주소도 적혀 있지 않은 낡고 해진 종이 상자. 미희는 거칠어진 손가락 마디를 떨며 조심스럽게 그 상자의 테이프를 뜯어내었지요. 상자 안에는 하얀 광목천으로 정성껏 감싸진 작은 옹기 하나와 그녀가 예전에 그토록 좋아했던 수키씨표 마늘종 장아찌가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옹기 뚜껑을 열자 그 삭막했던 독방 안으로 달큼하고도 깊은 발효의 향기가 안개처럼 부드럽게 퍼져나오더라고요. 그 향기는 순식간에 독한 소독약 냄새를 밀어내고 미희의 코끝을 다정하게 간지럽혔지요. 마치 수십 년 전 아무 걱정 없던 그 시절의 집 부엌으로 그녀를 데려가는 듯 말입니다. 미희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참았던 울음이 짐승처럼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불결하다며 코를 막고 비하했던 그 쿰쿰한 냄새가 사실은 44년 동안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지탱해온 가장 따뜻한 사랑의 냄새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셈인 거예요. 화려한 금박을 입힌 수백만 원짜리 화학 크림 속에서는 절대로 찾을 수 없었던 진짜 사람의 온기 말입니다. 그녀는 장아찌 한 점을 맨손으로 집어 입에 넣고 꺼억 소리를 내며 바닥을 뒹굴었지요. 독한 화장이 다 지워진 그녀의 푸석하고 일그러진 얼굴 위로 뒤늦은 참회의 눈물이 핏자국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좁은 방 안에는 이제 미희의 통곡 소리와 수키 씨의 장아찌 냄새만이 무겁게 교차하고 있었지요. 그녀의 굽은 등 뒤로 비치는 창살의 그림자가 오늘따라 왜 그리 길고 서글퍼 보이는지 말입니다. 같은 시각 햇살이 우윳빛처럼 따스하게 내리쬐는 어느 작은 마을 외곽 언덕 위로 수키의 옹기정원이라는 소박한 나무 간판이 걸렸습니다. 차가운 유리 빌딩 대신 낮은 흙담과 푸른 잔디가 깔린 아담하고 정겨운 공방이지요. 지은이와 고시원의 청년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마당의 옹기들을 정성껏 닦는 소리가 마치 맑은 실로폰 소리처럼 공방 가득 기분 좋게 울려 퍼집니다. 수키 씨는 마당 한 구석 커다란 감나무 아래 앉아 나무 주걱으로 발효액을 천천히 적고 있었지요. 그녀의 주머니 속 낡은 휴대폰에선 미희가 보내온 짧은 사죄의 편지가 조용히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수키 씨를 더 이상 쑥이라 부르며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내노라 하는 전문가들이 그녀를 발효의 어머니라 부르며 존경을 표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낡은 면수건을 머리에 질끈 두르고 공방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맞잡으며 방긋 웃음을 지어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손이 왜 이리 거칠어지셨어. 이거 한번 발라봐요. 밤새 살결이 보들보들해질 거야. 돈을 긁어 모으기 위한 장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진심 어린 나눔, 그게 진짜 장인의 뒷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녀의 손을 거쳐간 수만 명의 사람들은 이제 수키 씨의 그 투박한 손가락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가의 손이라 부르고 있더라고요. 수키 씨의 공방 마당엔 수백 개의 옹기들이 햇볕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지요. 옹기 표면을 스치는 산들바람 소리와 그 안에서 미생물들이 보글보글 살아 움직이는
나직한 숨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오케스트라 연주처럼 들려오더라고요. 그녀의 피부는 이제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갓 씻어낸 싱그러운 복숭아처럼 맑고 투명한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건 세월의 모진 풍파를 정직하게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귀한 생명의 훈장이었지요. 수키 씨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미소 짓습니다. 지나온 44년의 세월이 바람을 타고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지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발효와도 꼭 닮았더라고요. 뜨거운 햇볕 아래서 펄펄 달구어지기도 하고 차가운 겨울바람을 온몸으로 버텨내야 비로소 깊은 맛이 드는 법 아니겠습니까? 수키 씨가 겪었던 44년의 지독한 고통과 한평반 고시원의 그 시린 한기조차 사실은 그녀를 더욱 깊고 맑게 발효시키기 위한 숙성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빨리 가려고만 애쓰고 남의 것을 탐내며 조급하게 살았던 미인은 결국 속이 썩어버렸지만 천천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인내한 수키 씨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명품으로 피어난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더 깊은 향을 내기 위해 익어가는 중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쓴맛이 결국은 당신을 가장 빛나게 할 천연의 영양분이 될 테니까요.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평선 너머로 저물어가고 있네요. 수키 씨는 온기들을 하나하나 덮어주며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았다고 나직하게 속삭입니다. 공방 창틈으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전등빛이 그녀의 인자하고 평온한 얼굴을 포근하게 감싸 안는 그런 정겨운 저녁이었습니다. 마당 끝에 핀 쑥부쟁이 꽃잎들이 바람에 살랑이며 수키 씨의 새로운 봄날을 축복하는 듯 했지요. 수키 씨의 그림자가 마당 너머로 길게 늘어지는 풍경이 참으로 평화롭습니다. 이제 우리의 긴 여행도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가짜 여왕의 화려한 가면에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진실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제 향기를 키워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삶도 수키 씨의 온기처럼 정직하고 깊게 익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인생이라는 게 살아보니 별거 없어요. 그저 내 마음 거울처럼 맑게 닦으면서 곁에 있는 사람, 손 한번 꼭 잡아주는 거, 그거면 충분한 겁니다. 그 단순한 진리를 수키 씨는 우리에게 온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오늘 수키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뽀얀 발효액 한 방울처럼 시원하게 스며들었기를 바라봅니다.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내일의 해는 기어이 다시 떠오르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꽃은 반드시 피어나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수키 씨의 저 맑고 투명한 미소가 오래도록 머물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시간 넘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건강들 잘 챙기시고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만나요. 그때까지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잘 자요.